오늘은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 변동에서 1단원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 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4쪽부터 185쪽을 펴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였는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치른 건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는 독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짚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먼저 전후 체제인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파리 강화 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전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 회의로 기본 원칙은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이었습니다. 14개조 평화 원칙 중 두 가지 조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기본 원칙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비밀 외교 폐지, 그리고 군비 축소. 군비 축소라는 건 각 국이 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국제평화기구의 창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족 자결주의는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미래나 그런 독립 같은 것들은 각 국가, 각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거든요. 파리 강화회의는 이렇게 기본 원칙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원칙으로 열린 회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은 다음 전순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연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파리 강화회의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전승국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일의 전쟁에 책임을 묻는 보복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결국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전 세계가 새롭게 국제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베르사유 체제 결과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중과 전쟁 후에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하고 그 물자를 보급하던 공장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는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게 되고 전쟁과 전후 처리를 주도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또한 일본은 연합국 측에 가담한 국가였기 때문에 승리, 즉 전승국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내용인데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이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다 포기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기 231조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모든 책임은 독일과 그 동맹국이 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35조에는 독일은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된다. 즉 전쟁에 대한 배상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1조에서는 이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 무제함 잠수함 정책으로 인해서 작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 때문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은 의무병제 덕분에 좀 군사력이 강했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런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만 조직한다.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긴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베르사유의 조약은 독일인들에게는 베르사유 조약이 아니라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전 세계의 국가들은 뭔가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맹이 1920년에 창설되게 됩니다. 이 국제연맹은 오늘날의 UN, 즉 국제연합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한계가 뚜렷했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침략국을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략국이 새롭게 생겨나더라도 그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이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강대국들은 이제 너무 과열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부전조약 또한 체결하게 됩니다. 부전조약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이겠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분쟁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한 조약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국제연맹의 창설을 표현한 풍자화인데요. 네, 이렇게 1919년 이후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좀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풍자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핵심 패전국으로서 정말 많은 영토를 잃게 됐고, 그리고 여기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르사유의 조약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여기에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근데 여기 왼쪽에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 어린 아이가 독일을 상징하고,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서구 열강들, 연합국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